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집 문을 처음 열던 날 시어머니는 제 뺨을 힘껏 쳤습니다. 돈도 배경도 없다면서요. 그분들은 몰랐겠죠. 제가 그 유명한 한가 그룹 외동딸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모욕은 상처로 남지 않았습니다.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그날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안이 내게 어떤 상처를 줄지.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면접처럼 긴장된 몸으로 시댁이 될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혀 있었고 심장이 야속하게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어락이 열리며 안에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먼저 보였습니다. 마치 온 세상을 반갑게 맞을 것처럼 웃다가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그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아, 당신이 예비 며느리라고? 네, 처음 뵙습니다. 제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는 그 눈빛이 낯선 바늘처럼 피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말. 생각보다 동네 느낌이네. 순간 제 심장이 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의 의도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아,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서. 보육원?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만 되뇌더니 입꼬리를 빗둘게 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태준이가 별사람을 다 데리고 왔네. 그 말투, 그 표정, 그 분위기. 숨을 쉴 때마다 목 안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제가 침착하게 말을 잇고 싶어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휴, 태준아, 너는 어디서 이런 애를 주워온 거니? 저는 웃어보려 했지만 내 마음 한쪽에서 작은 금이 생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우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제 옆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걸러. 이런 스타일은 결혼하면 문제 많아.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모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건 있어? 인사나 다시 제대로 해봐. 저는 당황했지만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뺨에 팥하고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허리가 이게 뭐야? 그런 식으로 인사하면 안 되지.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집안 공기가 소리 없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어휴, 얘 표정 좀 봐. 삐졌어? 신우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애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삐져요. 그 순간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주 서늘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이 집안, 정말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하는 감각이었습니다. 속이 뜨겁게 타올랐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나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아버지, 늘 멀리서 지켜만 본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남은 가족.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내 마음속이 완전히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나 그냥 동네 느낌의 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나를 모욕한 순간 이미 끝입니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집안의 상속자인지,
그리고 오늘 받은 이 모욕이 어떤 폭풍이 되어 돌아갈지, 앞으로 이 집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은 울지 않습니다. 지금은 견딥니다. 하지만 기억합니다. 이 뺨의 열기와 이 모욕의 모든 순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집안의 최후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햇빛이 유난히 따갑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전날의 뺨 맞은 통증이 아직 미세하게 남아 있었고 얼굴 한쪽이 조금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은 척 웃으며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상처받은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나오니 예비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로도 제 존재를 평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일은 그냥 우리 집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오해는 하지 말아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엔 단 하나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를 달래는 대신 제가 입을 닫고 넘어가길 바라는 투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그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집 뭔가 이상하다. 그런 아주 조그만 균열이 생겨나는 걸 느꼈습니다. 모두가 모인 식탁? 예비 시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며 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고 예비 시누이는 대놓고 피식거리며 속삭였습니다. 형은 진짜 눈이 낮은 건가? 저는 들은 척하지 않고 숟가락을 들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그 숟가락을 제 손에서 툭 치듯 밀어냈습니다. 저런 산티나는 손톱으로 우리 아들 밥상 만지지 마요. 혼수는 우리가 골라줄 테니 신경 끄고. 시동생은 킥킥 웃었고 예비 시아버지는 그냥 신문만 넘겼습니다. 저는 손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저 연한 베이지색, 회사에서 무난하게 허용되는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엔 그마저도 산티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속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이 가족의 말투와 시선 사이에서 제가 끼어들 자리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살짝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를 때 거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걸맞은 며느리가 되려면 기본이 있어야지. 어련히 알아서 떨어져 나가겠지. 태준이가 정신 차리기 전에 제가 앉아있는 줄 모르고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의 하늘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순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누군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문을 두드리듯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너 몰라서 이러는 거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아직 몰랐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 예비 신랑 태준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엄마 성격 좀 거칠어도 마음은 나쁜 사람 아니야. 처음이라 그랬을 거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방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태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분명 걱정도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정원에서 올라오는 저녁바람이 살갗에 닿았습니다. 눈앞에서 꽃잎이 하나 떨어졌고 그 순간 제 마음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이 집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집 너무 뭔가를 숨기고 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가족이 감히 건드려선 안 되는 상대에게 손을 댔다는 걸. 이 집의 첫 모욕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 집 거실은 평소보다 더 어수선했습니다. 서류 뭉치, 카드 명세서,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짜증 섞인 목소리들. 저는 조용히 문가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예 사장님, 이번 달만 좀 넘겨주시면. 시어머니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른 척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사업이 거의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쪽을 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휴, 내가 왜 왔어? 말도 없이 찾아오면 어떡하니? 톤은 차갑고 표정은 불편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요. 혹시 도울 일 있나 해서요. 도울 일? 너는 내 집안도 넉넉하지 않다며. 여기저기 일 많으니까 그냥 태준이만 잘 챙겨. 순간 가슴 한쪽이 뻐근해졌습니다. 나는 태준과 결혼하려는 게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는 걸 왜 아무도 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다. 우리 태준이 결혼 준비비는 어떻게 할 거니? 요즘 신혼집도 비싸고 예단 예물도 기본은 해야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쪽에서 준비하시는 건 없으신가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 혜선 씨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왜 준비해야 하니? 현명한 며느리가 될 거면 내가 좀 알아서 해야지. 그 순간 제 귀에 꽂히는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현명한 며느리는 돈 가져오는 며느리. 저는 침착하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안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태연하게 통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사장님. 돈은 곧 들어옵니다. 우리 태준이 결혼도 코앞이니까요. 며느리 쪽 집안이 음모, 도움 좀 줄 겁니다. 도움 줄 겁니다. 저는 분명 들었습니다. 제 존재를 돈 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 혜선 씨는 통화를 끝내자마자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 거지? 요즘 어른 체면도 있고 말이야.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조용히 무서운지 시어머니는 모를 것입니다. 제가요?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혼집 계약금이 좀 부족해서 몇 억 정도만 보태줘. 너도 우리 집에 들어올 몸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 말은 너는 돈 내는 사람이라고 공표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일 거라고 믿겠죠. 기억도 자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당신들이 보는 나의 한계라면 이제부터는 제가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호텔 로비보다 더 고요한 대리석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발끝마다 울리는 잔향까지 대물림된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그 넓고 차가운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내가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가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피하고 싶었던 집, 재벌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에게 외면받고 남자들에게는 돈 있는 집 딸로만 보이던 그 시절, 사람들이 내 진짜 마음보다 배경을 먼저 보는 삶이 싫어서 도망치듯 평범한 삶을 택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평범한 삶의 끝에서 나는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고 모욕당하는 며느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수 씨, 회장님께서 안으로 모시랍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늘 정중했습니다. 나는 긴 숨을 들이쉬며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왔느냐, 영지야. 그 한마디에 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꽉 막혀왔습니다. 아버지는 무표정이었지만 그 눈 속에는 오래된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뭘 당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다.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태준과 결혼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소박한 바람 때문에 시어머니한테서 쓰디쓴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빠, 전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상? 그게 내 겉모습을 훑고감 매기는 사람들에게 맞을 필요는 없지. 아버지의 말투는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지를 건드린 대가를 누가 치러야 하는지 보여줄 때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먹이 다져졌습니다. 그래요, 이제 숨고 싶지 않습니다. 며칠 뒤 나는 아버지 회사의 사람들과 함께 태준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초라한 옷차림도 고개 숙인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 앞에서 마주친 건 시어머니의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 너가 왜 또 여기를? 그때 아버지의 법무팀장이 그녀 앞에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김지수 씨를 향한 폭행 명예훼손 재산 요구건으로 공식 조사 요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내 가슴 한가운데 응어리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는 당하지 않겠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계단을 내려오던 태준이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그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런 줄 몰랐어. 너 많이 상처받았지? 나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 씨, 몰랐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내가 누구랑 결혼하려 했는지는 이제 태준 씨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의 얼굴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지수야, 그땐 정말 몰라서 그랬어. 내가 미쳤지. 그러니까 제발.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순간에 태준마저 놀라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릎 꿇으셔도 해결될 일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전보다 훨씬 똑바로 서 있는 내 모습을 느꼈습니다. 전 이제 제 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말은 나 자신에게도 그들에게도 경고이자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그 집안은 내 앞에서 제대로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하면 결혼도 다시 논의하자.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신발을 벗기도 전에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아직도 시어머니 손바닥이 내 볼에 닿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가난한 예비 며느리라며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집에서 귀가 먹먹했던 이유가, 울지 못하고 걸어 나왔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가슴속의 화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빠라는 이름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딸.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감정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난 지금 피해자가 아니라 판을 뒤집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빠, 나 약혼 파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빠는 단숨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말만 해, 다 들어줄게. 그 짧은 한 문장에 나는 세상이 한 번 더 뒤집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 하나면 수십 개 회사가 움직이고 수백 명이 바뀌고 수천억 프로젝트가 뒤흔들린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대신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말해. 필요한 게 뭐야? 나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시댁이 어떤 대접을 했는지, 어떤 모욕을 했는지, 어떤 말로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지. 말이 끝날 때쯤 아빠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혜선 씨, 이름이 맞지? 네. 그래. 내일 오전 그분 집 앞에 차 한 대 보낼게. 차요? 누구? 아는 사람일 거다. 옛날에 좀 붙어 다녔으니까.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가 아는 사람? 시어머니 혜선 씨와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아주 위험하고 찬란한 직감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르는 과거, 그 과거가 내 편이 될지도 모른다는 확신. 시어머니는 문을 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에서 내린 한 남자를 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남자는 태연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 혜선 씨. 시어머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내게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당신 여길 왜? 남자가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집 예비 며느리 말이야. 그 아이 우리 회장님 외동딸이야. 시어머니 혜선 씨의 눈동자가 사라질 만큼 흔들렸습니다. 나는 대문 옆에 조용히 서 있다가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비 며느리는 사람을 보고 대해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벌렸다가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를 노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를 아는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딸한테 손 올린 집이면 아예 숨을 곳도 찾지 못하게 만들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 발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벌써? 네. 내가 대신 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부터 10까지 달라질 겁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나는 내 뺨을 때리면서 고개를 위로 치켜 올리던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눈빛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공포와 패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숨이 편안하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내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곧 직접 움직이실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아가씨.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그대로 그녀 곁을 지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복수는 아직 시작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시어머니는 주저앉을 듯 휘청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이상하게 정적이었습니다. 저택 특유의 묵직한 향수 냄새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태준이 제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오늘은 정말 조심해서 이야기하자. 우리 집 지금 분위기 좋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혜선 씨, 그리고 그 친지들은 어제 제 정체를 알게 된 후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뺨을 때리며 쫓아냈던 보육원 예비 며느리가 사실은 국내 탑 재계 서열을 가진 재벌의 딸이었다는 사실. 그들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거실 문이 철컥하고 열렸을 때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 두려움, 계산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예전엔 내가 말을 조금 세게 했지. 오해였어. 너 그 재벌가 따님이신 줄은. 그 말투가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평소엔 너 같은 애라며 눈도 마주치지 않던 사람이 이제 저를 부른다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죠. 제 말에 모두가 안도의 숨을 쉬는 듯 보였지만 그 순간 저는 그들에게 줄 안전한 답은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숨겨온 진짜 목적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들은 대화를 떠올립니다. 문틈 너머로 들리던 그들의 목소리. 저 돈만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끝이야. 지수는 그냥 태준이랑 결혼만 하면 돼. 재벌 딸이라고 해도 뭐 서류만 제대로 처리하면 모를걸?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그저 제가 가진 돈, 제 가족의 기업, 그걸 얻기 위해서 태도를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서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잘해보자. 내가 있는 줄도 몰랐던 건 정말 미안하고. 우리 집안, 너 정말 환영하고 싶어? 저는 살짝 손을 빼고 태준 쪽을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 나 여기 앉기 전에 한 가지 말하고 싶어요. 태준이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말해. 저는 가족 전원을 마주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까진 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진짜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재벌가 딸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무릎 꿇게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미소 없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모욕당한 기억을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금이 간 도자기처럼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지수야, 그건. 저는 제가 살아온 방식대로 대응할 겁니다. 시댁의 숨소리가 고요하게 갈라졌습니다. 태준 씨와의 결혼 문제는 내가 먼저 해결할게요. 태준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지수야, 잠깐만. 나는 내 편이야. 저는 그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태준 씨가 내 편이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태준 씨는 내 편에 있게 해줄게요. 하지만 당신 가족은.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방식대로 상대하겠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려움, 긴장, 그리고 처음 보는 존중이 동시에 피어났습니다. 제가 본 걸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야, 그게 무슨 뜻이니?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모두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의 뒤로 정장을 입은 법무팀 직원 둘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태준아,
얘네가 우릴 망하게 하려고 저러는 거다. 너 말 좀 해봐라. 그러나 태주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와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입을 막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울릴 정도로 쿵소리가 낮게 퍼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몰라봤다. 제발 우리 집만큼은, 우리 가족만큼은 살려다오. 옆에서 시누이도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못했어. 몰라보고 괜히 애를 괴롭히고.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끝이라는 예감 때문인지 제 심장이 느리게 또렷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댁집의 풍경은 어쩐지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얕보고 욕하고 모욕을 일삼던 그 집이 오늘 끝날 것임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예전에는 절 보면 눈길조차 주지 않던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오늘은 굳어있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왔네 지수야. 시어머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 눈빛엔 경계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서류 준비되셨나요? 시어머니 얼굴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며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너랑 태준이가 잘 살길 바랐던 거야. 지수야 그러니까.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뺨을 때리던 날 그런 말 하셨죠. 제 입에서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넌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 순간 집안 공기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시어머니 혜선 씨는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는 내가 그냥 평범한 집안인 줄 몰랐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시잖아요. 저는 정중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시어머니 옆에 있던 큰 고모, 작은 고모, 삼촌까지 모두 서로 얼굴을 살피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정장을 입은 법무팀 직원 둘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태준아, 얘네가 우릴 망하게 하려고 저러는 거다. 너 말 좀 해봐라. 그러나 태준은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와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입을 막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울릴 정도로 쿵소리가 낮게 퍼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몰라봤다. 제발 우리 집만큼은, 우리 가족만큼은 살려다오. 옆에서 시누이도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못했어. 몰라보고 괜히 애를 괴롭히고.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 태주는 결심한 듯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예전과 달리 한층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얘기 제대로 할 거야. 널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나도 다 봤어.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너 위해서, 엄마가 나를 위해 한 행동은 단 한 번도 없어. 태준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습니다. 예비 신부를 뺨 때리고 집안 망신이라는 말하고 돈 자랑하고 지수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잖아.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 담긴 떨림 속엔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함과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는 결심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무너지듯 말했습니다. 그래, 잘못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수야, 우리 살려줘라.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힘없이 주저앉아 울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몇 달 전 저를 향해 손찌검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머님, 이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처리될 단계가 아닙니다.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영향력과 정보라인 이제 아시죠? 저는 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사람은 제 손으로 정리합니다. 시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우린 다 잃어. 제발 제발 살려줘.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파산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를 짓밟았던 그 행동들이 그 결과를 그대로 되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 혜선 씨와 시댁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습니다. 뒷조사로 드러난 세금 횡령과 불법 투자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단 하루 만에 부와 지위를 모두 잃고 집에서 쫓겨나듯 밀려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트렁크를 끌며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함부로 때렸던 그 손끝의 기억. 이제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태준이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집 앞에 선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 함께 걸어나갔습니다. 오늘 모든 게 제자리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을 닫고 집을 나오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억울함과 두려움이 서서히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집 안에서 저를 함부로 대하고 저를 하찮게 여기고 저를 모욕해도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사람이 그토록 쉽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오늘에서야 제대로 배웠습니다. 저를 향해 손찌검하던 시어머니의 얼굴, 저를 무시하며 비웃던 시누이의 표정, 저를 며느리라 부르지도 않던 가족들, 그 모든 사람이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 두려움에 굳어버리던 그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싸워야 했던 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저를 너무 작게 만들었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낮춰지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세상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내가 잘못된 걸까 하고 흔들리고 계시다면 부디 제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쪽에 작은 용기라도 남기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가 뭐라 해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저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이 감정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 곁에 계속 머무를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